안녕하세요, 리버스TV입니다. 오늘은 프라모델 조립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이렇게 오라배틀러 단바인, 또 극장판에 나오는 이 서바인이라는 요 캐릭터입니다. 예전에는 그 가동형이 거의 안 나왔고요. 이게 디테일이 굉장히 뭐 좀 뾰족뾰족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스태츄 형식의 제품만 있다가 최근 들어 뭐 로보톤에 이렇게 관절이나 완성도가 상당히 좋은 제품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거 뒤에 있는 거는 예전에 나왔던 제품이죠. 소포비로 크게 나왔던 서바인인데 요번에 이제 디지털 축소로 해서 더 작게 만들고 디테일도 살린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다이 조립식으로, 또 저희는 또 조립식 세대니까요. 조립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서바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만드는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아트는 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얼굴 부분이 이렇게 대두돼서 딱 나와 있고요. 전신샷이 이렇게 보이네요. 칼을 딱 이렇게 쥐고 있고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기체로 나오죠. 자, 옆면에는 이렇게 가동률을 보여주는 이런 컷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바인하고 거의 흡사하죠. 얼굴이나 좀 이런 날개 같은 부분, 이런 게 좀 뾰족뾰족해져 이제 거의 단바인하고 흡사합니다. 이렇게 머리 부분은 생물 타입하고 메카 타입, 이렇게 눈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선택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버니어 부분하고 생체 특징이 이런 날개, 이것도 클리어 파츠로 잘 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장 문양을 요번에 잘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파츠도 날카롭게 또 잘 만들어져서, 그리고 가동 부위 이렇게, 특히 이제 방패 여기도 문양을 굉장히 화려하게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프리미엄 그 반다이 한정으로 나와서 구하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은 약간 그냥 프리미엄이 붙은 정도인 것 같으네요. 자, 전신샷도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일반 HG보다 이게 그 박스가 높습니다. 부품 두께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조금 높은 감이 있고요. 자, 설명서. 거의 이제 완성됐을 때는 이렇게 칼라 사진으로 되어 있고요. 무난하게 조립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반다이 제품이야 척척 잘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부품 수도 적당히 HG급이라서 최근의 HG보다는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닐을 제거를 하겠지만 비닐 있는 상태에서도 부품이 좀 보이니까 이렇게 색깔이 잘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연보라 색깔, 그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프레임은 이렇게 어두운 회색 계열로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또 이 금장 파츠, 반다이답게 굉장히 고퀄로 뽑아준 것 같아요. 그냥 딱딱 만들어서 스냅식으로 조립하게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요 칼이 있거든요. 칼은 좀 은색 런너로 하나 따로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몸 색깔하고 그냥 똑같이 되어 있어서 칼의 어떤 느낌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자, 눈에 사용되는 빨간 파츠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고 간단한 스티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발톱 부분은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 색깔로 이렇게 선택을 해줬고요. 이게 그 메탈릭이 아니라 펄 클리어 같은 느낌이에요. 반사되면 약간 반사되는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불빛에 되면 정말 곤충 날개 좀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부 프레임 방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머리 부분부터 만들게 되어 있네요. 이제 그 서바인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머리 부분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생긴 디자인의 로봇은 그때 당시 없었거든요. 여기 뒷부분에 날카로운 뿔 부분도 아주 잘 재현이 되어 있고요.
뒤통수에 요 뿔. 이게 단바인이 80년대 또 이제 프라모델이 많이 발매가 됐었잖아요, 일본 현지에서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발매하면 정말 잘 팔리겠다 만한 거는 그 카피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단바이는 그 업자분들도 이건 좀 난해한데 이건 안 먹힐 것 같아, 그래서 단바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문방구의 그 역사 중에 단바인 모델이 참 안 들어왔던 걸 보면 이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이런 게 그 아마 한계였겠죠. 그래서 지금은 되려 시간이 지나서 재평가를 받는 그런 모델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프라모델로 만들어 보니까 되게 좀 감개무량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얼굴 부분인데요, 옆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메카 형태는 눈이 좀 이렇게 날카롭게 묘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서바인 얼굴 약간 곤충 같은 그런 입 모양 형태가 작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부품을 스냅해서 이렇게 반대쪽을 이렇게 끼워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되게 좀 못생겨질 수 있는 그런 얼굴인데요, 상당히 날렵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눈은 파츠 교환식이 아니고 아예 이렇게 선택 가능하게끔 두 개의 파츠로 딱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약간 눈동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요 파츠로 선택해서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띄워주고요. 이렇게 스냅 방식이라서 굉장히 기분 좋게 딱딱 잘 들어맞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금장 모양을 이렇게 넣어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부품이 런너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좀 뾰족뾰족하고 디테일해서 자르실 때 반드시 좀 날카로운 니퍼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금색 이 느낌 여기까지 오는데 이 프라모델이 발전한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 부품은 좀 재밌네요. 이게 머리 안쪽 부분에 결합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출이 되어 있어요, 런너가. 그래서 이런 게 프라모델의 재미죠. 이거 어떻게 사출했을까 하는데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래서 뒷부분, 그리고 요즘 프라모델은 거의 다 도색을 안 해도 조립만 해도 그냥 다 멋지게 나오기 때문에 조립을 최대한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런너 니퍼 이용해서 떼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트 나이프로 잘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사포질을 해버리면 이 표면이 그래도 느낌이 변하거든요, 아무리 고운 사포를 하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칼로 예쁘게 다듬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손톱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그런 약간 좀 더 정리가 된다고나 할까요, 표면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어마어마한 디테일입니다. 정말 이 프라모델로 이렇게 다양한 이 곡선을 사출한다는 게 굉장한 기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부를 착 끼워주면 머리 부분이 이제 완성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무슨 중세기사 정말 헬멧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머리 부분. 보통 머리는 좀 나중에 조립하게 돼 있는데 처음부터 머리를 만들어서 멋진 기분으로 계속 조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 부분 파츠입니다. 이렇게 금색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이 프라모델을 이제 매번 조립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가끔씩 만들면 확실히 감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또 손이 막 좀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은 좀 만들어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각 음각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무늬를 보여주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양이 꼭 약간 동양적이면서도 그 서양적인 느낌도 또 나고요. 굉장히 좀 신비한, 로봇치고는 신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죠. 이렇게 돼서 깔끔하게 아주 조립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 목 파츠 이 부분도 이제 역시 그 생체적인 느낌하고 뭔가 약간 여러 가지의 선 이렇게 단바인 특유의 디자인이 녹아 있습니다. 폴리캡 없이도 그냥 이렇게 스냅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아주 뭐 견고하게 딱 잘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요번에는 이제 상체 부분이네요. 이렇게 그 가슴 안쪽에 조종사가 이렇게 타게 돼 있죠. 이렇게 보면 약간 그 조정할 수 있는 헬멧 같은 부분이 있고요. 기계 장치 같은 게 살짝 보입니다. 근데 조종사가 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없는 게 살짝 아쉽긴 하네요.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분사구 같은 건데 이제 요거는 어깨 부분 연결 부분이 됩니다. 모든 거는 다 이렇게 스냅으로 해서 관절 강도가 절대 낙지가 아니거든요. 건담처럼 막 무게를 받고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뒷부분 버니어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가 이제 그 허리 가동축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런너를 분리하면 여기 부분 좀 날카롭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덮개를 덮어줬을 때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역시 건담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만들면서도 반다이에서 그 최근 들어 좀 건담 아닌 부분에도 프라모델화를 좀 다른 쪽에서도 열심히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극을 받았는지 건담 아닌 부분에도 이렇게 프라모델화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체 부분 중간 과정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흉부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그 가슴을 덮는 부분이죠. 이게 서바인 어떻게 보면 되게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완성품은 조금 더 투명한 색으로 클리어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그 펄 느낌의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스티커 처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스티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플라스틱하고 요 스티커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얹어서 느낌을 딱 얹어서 느낌이 배가 되면 좋은데 스티커를 붙이면 왠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좀 안 붙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부분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뒷부분에 이렇게 노즐 부분 이것도 아주 심플하게 부품 하나로 딱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 3개 있는 부분, 요 뒷부분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네요. 그럼 아까 조립했던 요 버니어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살짝 양옆으로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자르지 말라고 설명서에 주의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런너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잘못해버리면 그냥 이거까지 뚝 잘라버리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조립하실 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 모양도 아주 날씬하게 잘 나와져 있네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붙이기 전에 이거는 이제 잘 떨어집니다. 조정석이 노출이 돼야 되니까 쉽게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목 부분을 이렇게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MG급이었다면 이게 뭐 개폐가 된다든지 아마 그랬겠죠. 하지만 이 정도로도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아주 딱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 부분은 넘어갔는데요. 요 어깨 장갑 요거 한번 봐주세요. 이 위로 삐죽 솟아나와 있는 요 부분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런너 하나에 붙여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결합하지 두 파츠로 돼서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성이 좀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깔끔하게 그 런너를 떼실 때 이 제품은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많이 붙어 있어요. 굉장히 그 힘을 적게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런너를 떼내실 때도 좀 조심해서 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깨 장갑인데요. 어깨 장갑은 이렇게 좌우가 같기 때문에 설명서에도 한 번에 두 개씩 이렇게 똑같이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이 단순할 경우에는 같이 조립해 주시는 게 조금 덜 번거롭죠. 이렇게 금색 파츠가 위에서 이렇게 스납이 이렇게 눌러서 끼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을 좀 살살살 잘 틀어서 딱 들어맞게끔 이렇게 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역시 뭐 승리의 반다입니다. 그냥 뭐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네요. 이 부분하고 또 요런 부분은 약간 좀 레고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듭니다. 워낙 딱 잘 맞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색을 안 해도 되는 이 놀라운 기술의 어떤 결과물 같으네요. 자, 팔 부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관절 안쪽에 이쪽 이렇게 보면 스냅식으로 딱 끼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살짝 내려주면 견고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장갑을 이렇게 덮어주고요. 그 구판 정말 단박에 만들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립하려면 안에 폴리캠 넣고 또 본드 칠해서 붙이고 막 다 이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해결이 되네요. 되어 있고, 자, 이건 이제 몇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제가 조립을 해놨습니다. 로봇의 그 관절 부분을 애매하잖아요. 슈퍼로봇이 항상 움직일 때 애매한데 이런 식의 디자인이 굉장히 현실감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생체 근육처럼 이렇게 팔꿈치 부분을 끼워주고요. 아까 조립했던 이렇게 빠지지 않게 좀 꾹 눌러줘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결합시키고요. 안쪽 여기도 이제 두 개의 부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부품이 한쪽씩 이렇게 밖에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그 좀 갑옷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이렇게 부피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 같은 부분. 요거를 긴 쪽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만들어 놨던 부품인데요.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주고요.
처음에 만들었던 이 어깨 장갑 여기를 이제 조금 헐거운 느낌이 들긴 한데요.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될 정도로 막 낭창낭창 거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단바인 이 특징인 이 뾰족한 손, 이렇게 디테일이 잘 잡혀져 있습니다. 펼쳐진 손은 요 겉장갑을 끼워주고요. 이렇게 굉장히 따가워요. 이렇게 눌러주면 손 표정이 상당히 멋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똑바로 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감겨져 있는 느낌이 요 새끼손가락이 안쪽으로 감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포징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렇게 날카로운, 이건 약간 색깔이 아이보리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것도 방향이 있군요. 이렇게 인가? 뭔가 제가 지금 좀 잘못 낀 것 같아요. 딱 수납이 돼야 되는데 맞네요. 이게 왼쪽 오른쪽이 똑같지 않고요. 그 설명서의 번호대로만 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딱 끼웠을 때 이렇게 이 면하고 짝 잘 맞으면 좋네요. 이렇게 단바인 특징인 요 갈키, 단바인하고 서바인하고 그냥 같이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특징적인 부분이죠. 여기서 약간 좀 코드 같은 게 나오는 느낌도 눌러서 딱 껴주면 이제 약간의 움직임을 여기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벗어나서 그 볼 조인트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끼워주면 그 팔이 완성이 되네요. 자, 그리고 서바인하고 단바인 특허, 이제 닭발이죠, 닭발. 이 굉장히 부리부리한 요 매발톱, 요거 이 서바인 이후로 다른 로봇은 그냥 아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윗부분하고 이제 아랫부분, 전에 프라모델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립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발톱 두 개는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있고 뒤쪽은 이제 좀 짧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에서 이제 발 부분을 보면 여기다가 아니, 요거는 이제 뒷부분이네요. 이렇게 무리 없이 잘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발바닥을 덮어주면 뭐 건담처럼 여기 뭐 이제 그 부스터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날개의 힘으로만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허벅지 부분, 이 장갑을 이렇게, 이 모양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아실 텐데,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여기 조립하실 때 여기 이 홈 하나 있잖아요. 요게 위로 가도록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서에도 그게 조금 주의 있게 조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부분이 좀 잘 보이니까 여기는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요 발 이 라인도 참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여기 이 사이에 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요 볼륨을 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게 딱 보여요. 보면 이 안쪽으로 몰드가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살짝 이런 디테일들이 있고요. 이 부분 굉장히 느낌이 좋게 이렇게 결석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홈이 있어서 이 안쪽에도 그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위아래 바뀌지 않게끔 잘 끼워줍니다. 자, 끼워줘서 이 안쪽으로 무릎이 이렇게 걸리게끔 작동을 하네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머리를 잘 써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부품이 이렇게 엇갈리지 않게. 이 부분, 여기도 이제 그 서바인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여기도 단바인하고 거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도 틈이 벌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닭발을 딱 껴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발이 굉장히 이렇게 딱 서 있어서 키가 커지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으로 딱 붙으면 일단 여기도 바닥이랑 붙겠죠. 이게 발바닥이 쫙 펴지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꼿꼿이 서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다리가 굉장히 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발 부분이. 그리고 아까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제 골반 부분에 스커트를 껴줍니다. 양쪽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에 맞게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두 개, 항상 두 쪽을 조립을 해야 되니까요. 로봇은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하체 부분입니다. 의외로 좀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윗부분, 허리 부분하고 요거 이제 조인트죠. 동작 포즈 잡아주는 부분 이렇게 있고, 자, 덮어줍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좀 부스터 같은 느낌으로 뒷부분 되어 있고요. 여기도 생체적인 그런 느낌을 이렇게 살렸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다가 이런 마크 이렇게 해줍니다. 뒷부분도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뾰족하고 좀 약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주의를 좀 필요할 것 같으네요. 반면에 너무 이게 부품이 많으면 막 덜컥덜컥 거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간소해서 견고함을 많이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문양, 이것도 아주 디테일하죠.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그 런너에서 떼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윗부분도 이렇게 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하나의 문양 같은 그런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살아 나오네요. 자, 이제 무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장은 의외로 좀 간단해서 칼하고 방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칼집 먼저 조립을 해보면 근데 확실히 무기는 좀 번거롭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무기 만들 때는 약간 좀 진이 빠져서 그런지 무기는 좀 간단하게 만들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칼집에다가 좀 모양 좀 내줘야죠. 자, 이렇게 상당히 멋지죠. 요거 하나만 들어갔는데도 이 칼집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게 마감도 주고 이 문장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또 갖고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색깔이 조금 아쉬워요. 이게 은색 그냥 파츠로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다가 손잡이, 여기도 이 모양은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반대쪽에
이렇게 약간 좀 휘어져 있는 느낌이 드네요. 런너 자체가 좀 휘어서 그런지. 또 왜 휘어져서 왔니? 이렇게 해서 칼집에 이렇게 수납이 딱 됩니다. 느낌 괜찮네요. 이렇게 서바인 날개를 만들면 그 날개 등껍질에 이렇게 딱 붙이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방패인데요. 방패 이 방패는 맥스팩토리 제품이 승리죠. 이렇게 멋진 그 여체의 모습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의식했는지 굉장히 이렇게 막 좀 문양을 많이 화려하게 넣었어요.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틈이 벌어지지 않게 잘 확인해 가면서요. 상당히 이 몰드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부분, 요번 이 서바인 제품은 이 금색 파츠가 거의 다 했다 해도 괜찮을 정도로 요게 눈에 확 띄는 그런 제품이네요. 요 부분이 조금 좀 뜨는 게 약간 좀 거슬리긴 하네요. 억지로 끼면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지만 무난하게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안쪽도 약간의 이렇게 두께감을 줄 수 있고요. 약간 나뭇잎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이렇게 하고, 요 파츠는 여기 발톱 있잖아요. 발톱에 딱 걸어서 견착할 수 있는 그런 파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먹으로 잡지 않고 이 발톱으로 딱 결속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서 이걸 여기에 걸어주고 요 오목한 홈에다가 좀 딱 끼면 이렇게 손으로 잡지 않아도 이제 방패를 손은 자유롭게 쓰고 방패는 견착이 되는 그런 구조로 또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날개 부분의 장갑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망토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의 장갑은 사이버스타도 굉장히 큰 그 장갑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스타도 요번에 반다이에서 프라모델로 나왔지만 요 장갑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또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지면 그냥 뒤로 자꾸 숙여지는 그런 일이 발생돼서 상당히 요런 부품 뒤쪽에도 보면 다 속이 비어 있게끔, 그래서 이 날개도 굉장히 얇습니다, 부품이. 그래서 경량화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옛날에 건담 프라모델은 어떻게 보면 이 직선적인 느낌을 많이 받고, 이런 제품은 곡선적인 느낌을 이 프라모델로 잘 살렸다는 게 정말 굉장히 좀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런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다 런너 하나로 다 표현을 했는지, 예전에는 다 이런 것도 레진 아니면 좀 어려운 그런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몸하고 이제 부착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칼집을 이렇게 매달 수 있는 부품입니다. 이렇게 양 어깨 장갑이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해서 요 칼집을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덧 부품들이 다 이제 조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본, 요게 이 프라모델의 백미죠. 마지막에 다 이렇게 조립해서 이제 맞춰보는 그런 순간이네요. 자, 관절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옆라인이 진짜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리 부분 이렇게 띄워주고요. 그럼 발톱이나 이런 게 좀 날카롭기 때문에 조립하시면서 이제 조금 서로 부딪히더라도 잘 정렬을 좀 해줘서 조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 부분도 어렵지 않게 잘 이렇게 견착이 되고요. 말이 HG지 옛날 그 MG급의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부품만 좀 간소해지고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부품을 많이 낼 필요가 없을 뿐이지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어깨 장갑, 뒷부분에 확실하게 잘 해주고요. 장갑이 상당히 좀 요 날개에서 많이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드네요. 이 정도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이 서바인이 생체병기라는 그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요번 제품의 이제 그 꽃. 요거 색깔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요 날개 색깔이. 자, 여기. 그 전에 이 단바인 MG 만들어 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공감하실 텐데 요게 날개가 그냥 툭툭 끊어지죠. 완성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날개 연결 부위가 툭툭 끊어져 버려 가지고 그게 상당히 좀 아쉬웠던, 나중에 이제 그 굉장히 날개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덜렁덜렁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그런 건데, 이거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볼 조인트 나중에 헐렁해지면 접착제로 조금 더 강화를 해준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덧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날개가 있어야 이 서바인 느낌이 사네요. 팔 관절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여기서 그 골반 벌어지는 위치라든지, 그리고 이 정도까지 다 깊이 있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박력 있는 포즈를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습. 확실히 이 제품은 그 스탠드가 있으면 조금 더 재밌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얼굴 부분. 간만에 이 반다이에서 건담 아닌 좀 마음에 드는 프라가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 로보톤 제품이 먼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라모델화 돼서 제품이 나왔는데 두 개의 느낌은 많이 틀리죠. 제가 로보톤 제품은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고, 일단 로보톤 제품이 생체적인 느낌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이제 프라모델은 크기가 약간 더 크고, 그리고 좀 더 기사 같은 좀 경직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뭐 로보톤 제품은 그 라인업이 굉장히 원작에 충실하게 잘 뽑기 때문에 더 가격도 비싸고요.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로보톤에는 방패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히 맥스 팩토리를 겨냥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방패를 추가를 해서 조금 더 그 문양의 그 상징성을 조금 더 준 것 같고요. 이렇게 뒷면도 보면 날개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제품이. 근데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도 느낌이 이게 더 좋다 이거보다 느낌 자체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뒤쪽에
요 날개 부분만 봐도 이쪽이 조금 더 박력이 있긴 하네요, 확실히. 요거는 조금 정형화된 그런 모델인데, 제가 아까 조립할 때는 상당히 곡선을 좀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요게 좀 이렇게 대칭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계적인 느낌이고, 여기는 아래쪽이 훨씬 더 길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다리 부분 같은 경우는 요 프라모델이 조금 더 곡선이 멋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제품마다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보톤 제품은 이 칼 자체가 은색이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더 산다는 거, 무기로 봤을 때 그렇네요. 그렇지만 이 제가 서바인 단바인이라는 제품이 예전에는 업자분들한테, 또 특히 이제 국내 업자분들한테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던 로봇이잖아요. 왜냐면 국내 발매가 하나도 안 됐던 그런 그 기체라서, 지금의 세월이 좀 지나서 이렇게 좀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왔다는 게 참 즐거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프라모델도 상당히 손맛이 괜찮은 제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또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